오늘은 비교적 가장 많이 알려진 노인 일자리인 공공형 노인 일자리, 공식 명칭으로는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 대해 아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선발 기준 점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참여 자격, 선발 기준, 활동 시간, 급여, 프로그램 종류, 교육까지 정확히 안내해 드릴 테니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 한 번쯤은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부담 없이 활동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월 최대 활동비가 29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경제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께 공익형을 단독 수입원이 아니라 다른 수익 활동들과 함께 병행하는 기본 수입 정도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맞는 소득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공익형은 시간이 짧고 활동 강도가 낮기 때문에 어르신 상황에 맞는 가벼운 일자리나 단기 활동을 함께 하시면 훨씬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시대이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시니어 정책과 일자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니 수익 활동에 대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공형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배우자 포함 직역연금수급자인 어르신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818만 명, 즉 고령층의 90% 이상입니다. 그중 기초연금 수급자만 해도 약 617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지원하실 수 있는 잠재 대상층이 생각보다 매우 넓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형 일자리는 약 69만 개 정도가 제공되는데 단순 계산으로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 중 약 10% 정도만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연금 수급자분들이 그대로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예산과 모집 인원, 그리고 무엇보다 선발 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경쟁이 치열한 만큼 선발 기준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예산과 참여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는 60에서 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가 허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자체별로 참여 자격을 넓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참여 조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선발 기준은 다른 유형보다 훨씬 명확하고 경제적 필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보다 젊은 사람이 합격했나? 또는 왜 떨어졌는가를 이해하시려면 이 선발 구조를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발 기준은 크게 소득 인정액, 세대 구성 활동 역량, 참여 경력, 차상위 여부, 폐지 수집 가산점 등으로 구성되어 총점 100점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가산점이 추가됩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은 바로 소득 인정액, 즉 경제적 필요도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0원에서 40만 원 이하까지 최대 6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도 동일하게 소득 구간별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공형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께 우선순위가 배정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구성입니다.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구,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나 독거일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소득 인정액 다음으로 점수를 많이 차지하는 활동 역량입니다. 보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의 질문을 듣고 또박또박 답변하시는 모습, 보행의 안정성,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등을 통해 기본 역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회 서비스형처럼 사무 역량을 보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이동이 가능한지는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참여 경력입니다. 신규 참여자는 가산점이 주어지며 기존 참여자의 경우 활동 태도나 출석률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지 수집 노인 가산점이나 차상위 가산점처럼 생활 여건이 반영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이제 공공형의 운영기간과 활동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형은 보통 11개월 정도 운영되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10개월 또는 12개월 운영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입니다. 이 시간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공형은 어르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장시간 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짧고 규칙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후반기 활동 시간 단축 가능 여부입니다. 공공형은 여름철 혹서기 6에서 9월 또는 겨울철 혹한기 12월에서 2월에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월 15시간 범위 내로 활동 시간을 줄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더위나 한파가 심한 시기에는 어르신 안전을 위해 활동 시간을 줄이고 실제 참여하신 만큼만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 점은 공공형만의 매우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활동비, 즉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공공형의 활동비는 근로자가 아니라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공익활동 지원금이라는 점을 우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월 최대 29만 원까지 지급되며 활동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하시는 날에는 교통비 3,000원, 간식비 3,000원, 식비 6,500원, 그리고 시간당 활동실비 6,500원이 포함됩니다. 활동하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경우 9,500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일 경우 19,000원, 3시간 이상일 경우 29,000원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공공형은 근로소득이 아닌 활동비 형태이며 월 29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공공형의 프로그램 종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노노케어입니다. 독거노인, 조손가정노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말벗, 생활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자비를 돕는 역할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지역 아동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상담, 교육, 정서 지원,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 다문화 가정 아동 학습 지원, 지역 아동센터 보조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역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많아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시설 봉사입니다.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환경정비, CCTV 모니터링, 교통안전 도우미, 시니어 안전지킴이 등 지역사회의 공익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시는 분야가 바로 이 공공시설 봉사 유형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진 성실함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가장 잘 발휘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경륜전수 활동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 기술, 삶의 지혜를 지역사회와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전통문화 안내, 지역 행사 지원, 학생 지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참여자 만족도와 지역사회 호응이 모두 높은 활동입니다. 이렇게 공공형 활동은 봉사적 성격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연관은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 부담은 낮추고 참여 의미는 크게 만든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육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참여자 교육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참여자 활동 방법, 안전수칙, 직무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며 특히 안전교육은 6시간 이상이 필수로 편성됩니다. 교육 시간은 모두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을 받으셔야만 현장 배치가 가능하고 수행기관에서 일정과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익형 일자리는 부담 없이 활동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월 최대 활동비가 29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경제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께 공익형을 기본 수입으로 두되 내 상황에 맞는 다른 수익원을 하나 더 만들어 두는 전략을 꼭 추천드립니다. 지역 단기 일자리나 민간 파트타임 혹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수입 활동을 함께 하시면 월 29만 원이 아닌 월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어르신들께 꼭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현실적인 병행 수익 구조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이 공공형 참여를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